안녕하십니까. 신인견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정말 또 우려스러운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 반미 실현 위해서라면 우리 국가안보도 내팽개쳐 치는 겁니까?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반미 성향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시죠.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정황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반미를 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우리 안보가 흔들리죠. 안보가 흔들리면 국민 생명, 그리고 우리 국가 경제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거 내팽개치는 겁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셰너헌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하고 여러 가지 회담을 했는데, 아마도 이번 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미국 가죠. 거기에서 전자권 전환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합의를 위해서 정경두 장관이 사전 토의를 한 것 같은데, 이 정경두 장관이 그 사전 토의, 전자권 전환에 대한 사전 토의를 하고 나서 한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자,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4월 5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연합훈련 폐지 및 새 훈련 시행이 연합훈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훈련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며 발전된 무기체계를 이용해 조정된 방식으로 과거 대비 훨씬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말장난도 정말 이런 말장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부는 올해 전자권 전환 기본 작전 운용 능력 즉 IOC 평가, 2020년에 완전 운용 능력 즉 FOC 평가, 2021년에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즉 FMC 평가를 통과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전에 전자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능력이 되고 안 되고 다 떠나서 일단 대못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장난은 정말 국방부 장관의 그런 그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대한민국 안보 파탄 최악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정경두 장관과 미국의 패트릭 M. 셰너헌 미 국방장관 대행은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어떤 조합이냐? 대한민국을 안보 파탄으로 몰아넣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야, 어떻게 하늘이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소신 있는 장관이 물러나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장관에 앉아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공군 대장이죠. 공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사드 배치할 때 사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눈에 들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쭉쭉 올라간 사람입니다. 각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KFX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KFX의 별 하나인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소요 처장 시절부터 KFX에 깊숙이 관여했고, 자신이 참모총장 하던 시절에 KFX를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이 쭉 되어오면서 KFX를 완전히 밀고 있죠. 그런데 KFX 사실은 뭐 그 돈에 비해서 우리 국가 경제,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한다라는 말 절대로 드릴 수 없고, 오히려 그 돈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쓴다면 대한민국 국방력 어마어마하게 강화되고, 또 그 돈을 정말로 진짜 우리가 경쟁력 있는 군사기술 부분에 투자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질 텐데, 뒤차도 공군들의 자신들의 꿈을, 그냥 자신들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인터넷 언론 여론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북군사 합의서 이행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어낸 신조어인데요. 신북, 친북, 종북 이런 거 아니고요. 신북. 북한 되게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믿을 신자 썼습니다.
그리고 반일 성향, 반일. 뭐 자신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번 그 광개토 대왕항과 일본 포세이돈 초계기, P1 초계기 어떤 그 레이더 문제 때문에 해군작전 사령부에 방문해서 했던 내용들 이런 걸 봐서 반일 성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일 성향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모시고 있는 분이 반일 성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변신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전작권 전환 졸속적으로 일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 패트릭 셰너한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군 복무 경험이 없습니다. 방위산업체인 보잉사에 30년간 재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하다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사퇴를 한 이후에 지금 국방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죠. MIT 대학에서 기계공학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자라는 겁니다. 외교안보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자신의 전공이 그렇듯이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셰너헌을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차죠. 그런데 미 국방부 감찰관실에서 셰너헌을 부당행위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냐? 자신이 30년간 몸담고 있던 그 방산업체인 보잉사의 고용주, 즉 자신의 전 상전에게 뭔가 충성하는 선물을 주지 않느냐, 국방부 장관 권한으로서. 그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셰너헌이 국방부의 최고 요직, 즉 부장관 그리고 지금 장관 대행을 하면서 보잉에 안겨준 선물이 큽니다. 바로 슈퍼호넷 전투기,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 쓰죠. 슈퍼호넷 전투기를 70여 대를 계약을 시켰습니다. 물론 미 해군이 슈퍼호넷 전투기를 일부 추가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량인 70여 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의 F-15 시리즈는 없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예상을 띄었고 F-15X라고 하는 다시 또 이 F-15 시리즈가 나왔고 그걸 미 공군이 무려 144대를 계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보잉이 생산하는 F-15 그리고 F-18 슈퍼호넷 이런 전투기들이 대량으로 계약되는 이런 상황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혹시 자신이 몸담고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방부 장관일까요? 저는 왜 자꾸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정경두 장관이 그동안 전작권 관련해서 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950년 미국에 전작권을 넘길 때는 우리 능력이 미약했지만 전작권을 넘겨받아야 할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 통제해야 된다. 미친 소리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능력도 미군처럼 만들어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 통제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좋겠습니다. 우리도 미군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미군을 우리가 작전 통제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미군에 비해서 월등히 열악한 그리고 저조한 그런 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 통제해야 된다 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군이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피동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우리의 지휘에 참여해 줄까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어떤 타군의 지휘도 받아보지 않은 미군인데 과연 대한민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전작권을 조기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즉 이 정부 내에 무조건 전작권 전환 이루겠다 이겁니다. 대못 받겠다 이겁니다. 한미관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놓고 이 정부를 끝내겠다 이겁니다. 왜? 다음 정부가 정권이 교체가 될지 수평이동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년 올 1월 9일이죠.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이제 봤는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 할 때 정경도 장관의 축사입니다. 축사에 지상작전사령부 정말 유사 이래 최대의 능력의 부대, 최대 규모의 부대가 지금 창설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대를 통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배양하고 그리고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더욱 튼튼히 안보를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 이야기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지상작전 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능력 평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아니, 지상작전 사령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경계하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작권 전환 능력 평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이거는 다른 날 가서 살짝 해야죠. 어떻게 지상작전 사령부라는 유사일의 최대 단위의 최대 규모의 또 최대 능력의 그런 전투부대가 창설식에 가서 우리 정말 엄청난 전투 능력 한번 가져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작권 전환 빨리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라. 참, 그러니까 제가 신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미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전작권 전환은 분명히 미국과 협의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입니다.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먼저 북한의 핵이 비핵화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핵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조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제거됐습니까? 아니죠. 노입니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북한은 미국에게 전향적인 핵사찰, 비핵화 수순 안 밟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튕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 가장 핵심적인 상수인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조건을 지금 완성됐다라고 하고 지금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까? 다음, 전작권 전환 또 조건입니다.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었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작전 수행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시, 정찰, 정보 취득 능력입니다. 정보 분야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정보 분야의 이 감시, 정찰 자산들이 제대로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 도입이 작년에 원래 도입되기로 했었는데 안 됐죠. 그리고 올해 도입이 되기로 했는데 또 안 되고 있죠. 두 차례나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호크가 지금 4대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무조건 뭐 들어왔으니까 내일부터 운영이 됩니까? 아니죠.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시험 평가를 한 이후에 그리고 훈련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전력으로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온다고 내일부터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 현대 무기는. 근데 글로벌 호크 아직 안 됐죠. 그리고 정찰 위성 사업, 4.25 사업이죠. 우리 독자적으로 인공위성, 정찰 위성 5대를 쏘아 올린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한 대에 5천억짜리 정찰 위성 5대, 각각 좀 임무 능력은 좀 다른데요. 5대를 쏘아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못 쏘아 올렸습니다. 원래 2022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는데 아직 못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2025년까지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독자적인 정보 정찰 능력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2022년까지 또 2021년까지 전작권을 전환받을 수 있습니까? 정보 정찰 능력 없이 무슨 전작권을 한단 말입니까? 눈 감고 무슨 전쟁을 한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미국에게 합의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에게 전작권 전환을 넘겨받으려면 뒤로 얼마나 많은 우리의 국익 이런 것들을 미국에게 내줘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지지자들에게 나 미국에게 전자권 전환 넘겨받았어. 전자권 넘겨받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자주적인 사람이야.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는 거야. 우린 자주야. 라고 하기 위해서 뒤로 얼마나 많은 우리 국익을 내어줄지 정말 암담합니다. 자,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 우리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다층 방공체계 구축 계획 지금 미흡합니다. 자, 북한이 탄도미사일 쏩니다. 그러면은 쏘는 발사 단계에서 한번 때려야 되고, 그리고 중간 비행 단계에서 때려야 되고, 내려올 때 종말 단계 상층부에서 때려야 되고, 하층부에서 때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3번, 4번 정도는 요격 타이밍이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핵미사일 맞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다층 방어 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다층 방어 아니고 한 번이라도 우리 전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됩니까? 안 되죠.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원천적으로 또 아주 자세히 탐지할 수 있는 그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그 징후 정찰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LSM, 즉 종말 단계 이렇게 내리꽂힐 때 이 중간부에서 요격하는 이 미사일 지금 실패했죠. 발사 실험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해결 능력 지금 안 갖추고 무슨 전자권을 넘겨받겠다는 겁니까?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그 조건 지금 성립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국방부 장관과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 조건을 맞추는데 매진을 해야죠. 조건 갖추는 매진을 하지 않고 병사들 휴대폰, 외출, 월급 올려주고 이런 파퓰리즘은 막 팍팍 하면서 이 조건을 갖추는 것은 하지 않고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또 북한이 좋아하는 이런 반미 또는 그런 반미와 연관되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전자권 전환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지 전쟁 지속 능력 또 조건입니다. 탄약, 물자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탄약 열흘 이상, 보름 이상 종류별로 그 이상 가면 전쟁 못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지금 그런 종류들이.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 일본에 있는 미국의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가져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탄약들 거기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발에 40만 원 하는 포탄들, 한 발에 120만 원 하는 전차포탄 이런 거 우리가 수천 발, 수만 발, 수십만 발, 수백만 발 우리가 다 사놔야 됩니까? 왜 사놔야 됩니까? 그거를. 그 전부 돈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 못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전자권 전환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 전시 증원 능력, 또 전쟁 수행 물자 이런 거 우리 스스로 마련할 수 있습니까? 마련할 수 없습니다. 전시 증원 능력, 키 리졸브 훈련을 통해서 미군들이 쫙 들어오는 이 훈련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군들이 집어넣어주는 이 어마어마한 물자들 우리 스스로 구비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과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유지 비용과 얼마나 많은 보수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전부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앞으로 차비 못 받고 또 뭐 연금 적게 받고 그런 거 다 희생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희생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못 갖추죠. 못 갖춘 상태에서 전자권 전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보가 흔들리죠. 나라 망하죠. 그걸 바라는 겁니까? 이 정부가 도대체? 능력도 미달인데 훈련도 줄인다. 야, 이거 진짜 훈련 줄여도 발전된 무기와 방식 조정하면 예전보다 더 성과적일 수 있다. 야, 이런 말을 갖다가 공군 사성장군 출신인 군인 출신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자, 그러면 F-35 무기 엄청 좋아졌으니까 이제 공군 앞으로 뭐 훈련 안 해도 되겠네요. 훈련 방식 바꾸면은 시뮬레이션 타고 그냥 뭐 하면 되겠네요. 북한군들 기름이 없어서 훈련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1년에 150시간씩 비행하는데 북한군 조종사들 1년에 한 번도 비행 못하는 사람 허다합니다.
평균 내에서 한 12시간 비행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화면에서 보셨죠? 무슨 뭐 나무 판때기 들고 이렇게 조정 연습하는 거. 우리도 그런 거 하면 되겠네요. 그거 하면서 우리 비웃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말이 어떤 말이냐? 자, 3년 후까지 무기를 개발하자. 원래 개발 계획은 5년인데 이걸 3년 만에 우리 단축하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5년 만에 돼야 되는 것을 3년 만에 단축하려면은 5년 동안의 이 일의 시간을 3년 만에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자지 말고 24시간 체례로 2교대로 돌려가지고 계속 하자. 이런 대안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개발 기간을 지금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줄이고 시험평가 기간을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개월로 줄이고 전력화 기간을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개월로 줄이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니냐? 됐다 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훈련주로도 발전된 무기와 방식 조정함이 예전보다 더 성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지금 미국하고 군사훈련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봐야 기량이 늘어나니까 계속 훈련을 미국과 더불어서 하는 겁니다. 왜 미국과 합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 군대니까 그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들 바보입니까? 자, 여러분 저런 국방부 장관도 있습니다. 라고 참 비아냥 들을까 겁납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또 바보입니까? 나토, 지금 뭐 발틱 3국, 노르웨이, 또 새로 나토에 가입한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은 기존 나토보다 더 많은 조건을 제시를 하고 들어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토, 우리처럼 평시에는 자기들이 작전 지휘하죠. 그러나 전시가 되면, 즉 상대인 러시아 상대로 전시가 되면 미군이 당연직 사령관인 나토 사령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전작권 나토 사령관 지휘를 받습니다. 나토 사령관은 당연직 미군입니다. 그들 바보입니까? 아니죠. 러시아가 겁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한 나라를 위해서 이 유럽의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 그리고 캐나다까지 이런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해서 미국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 바보 아니에요. 이게 제일 효과적이다고 판단하고 알고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유럽 나라들은 나토는 상대가 러시아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그 러시아 우리도 있지요. 폭격기 들이밀고 있지요. 옆에 중국 있지요. 폭격기 들이밀고 있지요. 항공모함 가지고 어슬렁거리고 있지요. 앞으로 중국하고 대륙국 문제 때문에 이지 갈등, 영해 문제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보다 더 악독한 북한 아직도 있지요. 핵과 미사일 이고 지금 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러시아 하나뿐이지만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세 나라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전작권 빨리 줘. 안 돼. 우리 혼자 할 수 있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자존심은 결코 실리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실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리. 우리 국민들에게 와, 우리는 능력은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는 뭐 유럽 나라들보다 더 좋은 나라야. 더 멋진 나라야. 우리는 뭐 유럽 나라들은 미국에게 전작권 넘겨주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나라잖아. 멋지잖아. 이런 되먹지도 않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우리 민족끼리의 그 자존심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일구어왔던 이 엄청난 경제적 성과 앞으로 또 이루어내야 할 경제적 풍요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는 한미동맹의 입안 그것의 스타트가 될 수 있는 전작권 전환 그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이 확립되었을 때 즉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스스로 정보정찰을 비롯해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전작권 전환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권 전환 정말 하고 싶으면 그 능력을 갖춘 후에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권 전환의 대목을 박는 것을 우리 다 같이 감시하고 막아야 됩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